예. 이 가로폭을 늘리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한 좀 CSS 파일이 없고, 뭐 이런 테마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든 거 있죠? 만든 거에서 그대로 할 건데, 여기서 만들고 나면 이 소스 코드를 콜앱에다 옮겨가지고 이 서페이지에다가 작업 내용, 작업 탭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네, 여기 밑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많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 그런 걸 긁어올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파이썬이죠? 간단한 게임 제작이니까 뭐 이거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고요. 막히면 그때 오류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반복문이나 리스트가 어려우면 다시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할 뿐이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좌우로 움직이고 저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이는데 만들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화면 하나 만드는 것도 좀 복잡할 거고, 그걸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질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전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서 듣는 거랑 무작정 만드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화면으로 만든다고 했죠. 이런 화면으로 만들 건데 플레이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 아니죠. 그러면 적이 내려오면은 꼼짝없이 맞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움직이면서 플레이어가 투대수체를 발사하면 그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게임은 맞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간단히 이해해보면 이 이미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발사한 투사체 그리고 적의 이미지.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들의 시간적 순서를 나열하면 그거는 이제 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임 화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게임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캐릭터가 이쪽,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면, 만약에 왼쪽에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보이겠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초당 주사율 FPS를 이용해가지고 1프레임 단위로 끊어가지고 1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0, 1, 2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맞죠? 그래서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뜯어보고 나니까 캐릭터는 정지한 이미지인 거예요. 사양 높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기기 안에서 연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부드러워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를 이제 캡처하면, 스크린 캡처 해보면
정지해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이미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향 커맨드를 방향키나 스페이스바로 설정하면 그게 게임이 되는 거고, 순간 포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는 건 동영상이고, 사용자가 조작을 한다면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조작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조작 방향키로 한다 했죠. 방향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키로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특정 키를 눌렀을 때만 그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뭘 누르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 오락실 게임도 이런 방식이고요. 분해해 보면 특정 키마다 약속된 게 많아요. 지정된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유저라면 이 튜토리얼을 하면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그 방식을 익히는 거죠.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 키에다가 어떤 기능을 할지 할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튜토리얼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 이 초기화는 변수 선언이고요. 왜 초기화를 했는지 이거는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냐면 변수 안에 선언한 변수 안에 세팅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게임하면 설정. 만약 바탕화면에 있는 만든 게임 클릭했는데 어떤 때는 크게 잘 나오는데 어떤 때는 좀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게임을 실행했는데 이런 화면으로 나왔고 이걸 껐고 다시 켰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불규칙적이니까. 그래서 이 게임 화면은 크기 고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게임 화면에서의 설정. 얘는 변수로. 이것도 변수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메인 이벤트. 요거는 일단 첫 번째 FPS 설정할 겁니다. 1초에 몇 번 깜빡일 것인지.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FPS가 10이다. 그러면 1초에 10번 이미지가 바뀌는 건데 FPS 60이라고 하면은 초당 60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60만 돼도 좀 눈이 아플 거예요. 깜빡이는 걸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더 빨리 해야 되면은 FPS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지는 걸 따라가려면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도 우수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입니다. 입력. 자, 입력은 보통 키보드로 하죠. 근데 입력은 마우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게임하면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게임화면 내에서 이 오른쪽 상단을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일시정지하게 해놨어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죠. 또는 이제 퍼즈를 뜻하는 단축키 키보드 P키 눌러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를 클릭해도 일시정지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안 된다면 안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된다면
해당 버튼 클릭했을 때 일시정지하라는 명령을 안 넣은 것 뿐이에요. P를 눌렀을 때 게임 시간 잠깐 멈추고 일시정지하라는 그런 기능을 안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게임의 상태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게임하는 중에 만약 버튼을 클릭했거나 P를 눌렀다, 이걸 게임이 인지해야 돼요. 감지해야 됩니다. 쭉 실행하는 도중에 특정 시점에서 P가 입력됐다, 아니면 마우스 클릭됐다, 감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감지 먼저 하고 방향키를 눌렀다가 뗄 때까지, 왜냐면 누르기만 하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 누르면 투사체가 앞으로 발사된다고 했죠.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눌렀습니다. 스페이스. 근데 투사체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스페이스바 뗐는데도. 그때도 말이 안 되죠. 입력은 입력했을 당시랑 끝난 당시를 알아야 돼요. 키가 눌렸거나 마우스 클릭이 멈췄거나. 그래서 감지를 해가지고 코드 내에서 어떤 장치로 감지해서 입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속된 대로 움직여야죠.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감지한 걸 바탕으로 해당 키의 역할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입력 감지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미리 해놓는다면, 그리고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물음표 키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런 기능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된 키랑 약속된 코드를 매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변화를 줘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입력한 시간에 따른 변화, 입력이랑 시간에 따른 변화. 이 시간은 플레이 타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임 화면, 그리고 요게 이제 게임 화면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코드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게임 화면에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적이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방향키를 누른다고 해서 적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내려오는 과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안 보여주면 우리가 코드 내에서 이 적이 이렇게 내려오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 뿐이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코드를 안 쓰면 어느 순간 시점에 캐릭터랑 부딪혀 있겠죠. 부딪혀서 끝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를 그려줘야 돼요. 그림으로. 그 내용을 전사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리는 걸 초당 60번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최신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여기까지가 메인 이벤트입니다. 메인 이벤트.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 이게 전부예요. 전체 구성은.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변수 설정이랑 이 메인 이벤트,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4번 메인 이벤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변화를 줘야 하는 건 어려운데 이 전사 작업 있죠?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만들어진 거 가져다 쓸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잘 구현된 걸 적용하는 공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부분은 변수 설정이랑 입력과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화면 띄워주시고요. PIP 인스톨 파이게임.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 여기 뭐라 나오죠? 파이게임이 패키지가 설치됐다 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버전은 2.5.0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파이게임에 대한 링크가 없네. 여기 잘 봐야 돼요. 독스. 여기 뭐 파이게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메서드 같은 거, 메서드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 페이지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한 주소도 수업 페이지에다가 걸어놨고요. 도큐먼트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자면 디스플레이를 단적으로 예시를 보자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보기 쉬운 거. 타임.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함수들 있죠? 이런 함수들 밑에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는 이제 난수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되게 많잖아요. 여기다가 검색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FPS 쓸 거니까 FPS에 대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런 게 나왔다. 파이게임이라는 모듈 잘 불러온 거고 설치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 구성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구별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